이 노트에서 이제 전시 제목을 이제 영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풀었으면이라는 또 이제 한 국문이랑 같이 붙여서 전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요 PPT 색감이 이제 원본이랑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조금 감안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이제 제가 작년에 제주도랑 이제 서울, 그러니까 도시와 자연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라는 그 형상적으로의 그 둥근 포메이션이랑 제가 이제 그 자연에서 조금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런 전체적인 좀 추상적으로 봤을 때 뭐 산맥이라든지 산의 향이라든지 숲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형상을 좀 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횟수가 좀 이제 규칙적이다 보니까 제주도라는 그 하나의 섬이 좀 자연 그 자체의 약간 유니버스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점처럼 보이고 제가 그 장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부터 느꼈던 그런 자연적인 것들은 또 거대한 도구처럼 보이는 그 감정을 조금 기본 컨셉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고 또 하나의 특징 같은 하나의 좀 재미있는 요소는 그런 자연적인 풍경을 제가 구현하거나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저의 그런 정서나 심상을 좀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해서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풍경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또 자세히 보면 무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재현하거나 묘사한 것들이 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뉘앙스의 그림이다라는 그 포인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제 작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닿고자 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제시하진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추상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상이라는 거는 내용을 정제하고 정제해서 마지막에 그 하나의 에센스처럼 가는 게 추상이지만 저는 그 추상에서 조금 더 제 좀 개별주가 좀 특별한 제가 해석한 추상은 무언가 구체적으로 제한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 아주 미세한 지점의 그 경계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명사로 사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붉고 둥근 뭔가 주시한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의 다양한 형용사를 꾸몄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 다양한 이미지를 좀 저는 제 작품의 방향에서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매일매일 생각과 감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림도 이렇게 무언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려 넣어서 그게 고정되는 것보다 내가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보는 제 자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이 살아 숨쉬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붉게 보이지만 내일은 빨갛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또 핑크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그림을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전시에 이제 그 연속적 분류라는 제 시리즈에 이제 부제를 붙여서 작품을 좀 여러 점 했었는데요. 그 제주에서 있었던 그 숲 리서치를 기반으로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숲이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작게는 아주 작은 단위, 예를 들어서 그 이끼라든지 그런 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숨쉬는 곳이면서 동시에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거대한 우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숲이라는 나에게 좀 이렇게 흥미롭고 또 내가 닿고자 하는 지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일기도 쓰고 노트도 쓰면서 그 노트에 쓰여있던 단어들을 이제 제목으로 붙이면서 했고요. 이 두 작품을 같이 이렇게 양옆에 놓고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 그림은 조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렸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인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느꼈던 그 자연에 대한 도입부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더 그 연결되어 있는 좀 유니버스 같은 느낌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했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과 뭐 사회, 인간과 주변, 환경, 그 너머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을 어떻게 보면 자연 요소로 좀 비교하고 은유해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이 작품은 이제 전시장에는 없고 이제 여기 근처에 그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제 그림이 한 7점 정도 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있는 그림인데 이 숲의 응축된 에너지 이 그림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 곶자왈이라고 그 숲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곶자왈을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됐을 때가 있는데 뭔가 산들이 첩첩산중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 뒤에 나무, 나무 뒤에 나무 그게 끝이 없고 그 끝에는 이제 바다가 보였던 그런 풍경들을 좀 추상적으로 많이 올리려고 했던 제가 그 크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작품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제 연속적 블루라는 시리즈인데 2021년에 제작을 해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그룹전을 했을 때 전시했던 전시 풍경이고요. 연속적 블루 시리즈를 이제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한 22년 정도였고 21년도에 그렸을 때는 그냥 시리즈 연작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 끝에 21년에는 10점의 연작을 못했고 3점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를 이 시리즈 작품을 전시를 하고 이게 좀 좋은 그 반응을 얻어서 제가 그 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후원 기업에 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좋은 일도 있었고 그게 이제 메세나 협회 이제 책 선표지까지 하게 됐던 저한테는 조금 의미 있는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 저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 그런 서사들을 어떤 큰 테마에 묶어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산행을 하는 그 형상적인 모습과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생의 라이프 곡선을 그린다면 마치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과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산행의 모티브를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 등산을 하는 걸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요. 산을 올라갈 때 그 도입부의 그 느낌 그리고 산을 올라가면서 제가 숨이 차잖아요. 숨이 차는 그 나의 신체적인 반응 그 다음에 변화하는 풍경들 그리고 어떤 순간에 만나는 뭐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빛이라든지 뭐 쏟아지는 안개라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들을 이제 한 통 한 통 그림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해서 10점의 이제 시리즈 10점의 연작을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던 시리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10점 중에 한 점인데 어느 정도 산 위에 올랐을 때 모든 만물이 나보다 낮아지는 순간에 오는 그런 구름이나 안개의 그런 느낌들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작년에 오셨구나. 네, 테이크 갤러리 전시 전경인데 10점 중에 6점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1번부터 시작하는 무언가 아주 작은 그 공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입구에 해당되는 거고 산을 올라가면서 빗줄기도 만나고 폭포도 만나고 구름도 만나고 그리고 무거진 숲도 만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서사를 이제 시간적인 표현으로 많이 옮기려고 했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저 10점의 연작을 그리고 나서 연속적 블루가 저에게 주는 그런 좀 의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한번 구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23년도에도 등장을 했고 지금 이 본 전시에도 연속적 블루라는 시리즈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의 부제를 붙여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저에게 좀 중요한 의미의 작품이어서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총 길이가 한 11m 정도 돼요. 그래서 좀 그림을 그릴 때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걸릴 데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좀 의미가 좀 특별한 작품인데 연속적 블루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레이어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화면에 좀 많이 담으려고 했다면 이 이제 붓질이 좀 크게 다가오는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풍경을 줌인에서 봤을 때와 줌아웃에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잖아요. 멀리서 봐서 전체 풍경을 그려 담으려는 그런 연속적 블루 같은 시리즈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의 터치를 좀 확대해서 혹은 어떤 부분만 그 어떤 감정과 정서만 좀 그리려고 하는 큰 터치로 그리려는 시리즈도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회화의 큰 두 가지 갈래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한 1m 정도 되는 붓이 있거든요. 그 붓으로 거의 이제 원터치로 그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서양화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제 동양적인 그 일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표현의 형식을 좀 많이 차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아크릴 물감이 한번 칠하면 닦아낼 수 없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저만의 이제 표현 기법으로 잘 활용을 해서 큰 터치를 이제 한 번에 그려내는 형식을 취하고요. 그 아까 7점의 작품 중에 이제 두 번째고 이것도 이제 그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큰 붓으로 거의 한 번에 그리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작업실 사진인데 지금 걸려있는 게 5점밖에 걸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쭉 걸 수 있는 벽은 없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꺾어서 걸어놓고 이제 내려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이거는 3번부터 7번까지 걸어놓고 그리고 있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앞선 전시 전경에서 제가 저도 처음 1년을 그림을 본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하고 상상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약간 포토샵처럼 많이 그렸던 그런 좀 재미있는 텍스트 작품이고요. 같은 시리즈로 이제 큰 터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뒤에 보고 계신 저런 전체적인 풍경의 느낌이 있는 그 작품에서 내가 아주 성능이 정말 좋은 만화경으로 한 부분을 줌인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의 풍경과 그 풍경을 이루는 아주 작은 한 터치로 이루어진 그림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아주 작은 게 꼭 전체고 전체가 꼭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맞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이 작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큰 붓으로 이제 한 번에 그린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에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 보라색 작품이 같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여서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압구정역 쪽으로 가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토요일이 안 하나요? 주중만. 네. 다음에 호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요. 공유할 때 토요일 날. 그렇죠. 네. 작품도 같은 작품. 그래서 보시면 그 붓질의 흐름, 그래서 붓이 어디로 흐르고 그 붓이 흐르는 그 시간성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인팅 작업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휴양 설치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가에게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언가 실험을 계속하고 그 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그 깨달음을 이제 페인팅으로 좀 저는 페인팅이 저는 좀 예술 장르 중에 좀 정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르고 걸르려면 저도 뭔가 계속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설치 작품을 많이 하는데 그 두 개의 구조가 선순환이 되는 순간 제가 끊임없이 제 스스로 무언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얻고 그걸 또 그림으로 그려내고 다시 또 그게 또 설치에 도움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좀 추구하고 있어서 회화 설치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을지로 5부라는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그룹전인데요. 제가 이제 드로잉과 회화, 그다음에 설치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 패브릭 면천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이 면천이 한 6m 정도 되는 길이가 6m, 너비가 한 150cm 정도 되는 긴 천에다가 염색이라고 많이 생각하면 염색은 아니고 아크릴 물감으로 다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뭐랄까 산맥처럼 보이기도 하고 바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현장 공간에 들어가서 봤을 때 마치 내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 지금 이 보여진 전시 전경은 제가 숲을 좀 재현해봤어요. 근데 도시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숲은 좀 이렇게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진짜 그 숲은 좀 무섭고 좀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보기 좋고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어느 그딱 자연의 완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너무 어둡고 여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왜냐면 우리가 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도로 같은 길들이 없어서 좀 어두운 조도로 회화 설치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한 6m, 150cm, 6m 정도 되는 천들로 이제 조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느꼈던 그런 감성과 그 정서를 좀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그 보셨던 그 회화 작업들을 이제 작년에 그 제주도 예술고 사냥이라는 레지던시에 제작을 한 건데 바닥에 뉘어놓고 그리기도 하고 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설치를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천장에다가 저렇게 둘둘 감아보기도 하고 했던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스튜디오 사진이고 작년에 이제 숲에서 거의 이제 반 농부 같은 삶을 좀 살았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가서 숲 리서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려서 이제 선정이 돼서 갔을 때는 내가 정말 다양한 초록색들을 한번 도시인으로서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 갔어요. 근데 실상 숲에는 그렇게 초록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얼마나 도시가 자연을 약간 인스타그램처럼 가장 보기 좋은 순간만 이렇게 탁탁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가을하면 머릿속에 막 은행 호랑노만 생각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잘 몰랐던 그 깊은 자연의 깊은 곳으로 가면 그 사계절이 그냥 그 안에서 공존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록색이 많을 줄 알고 갔었는데 맨 오른쪽처럼 저렇게 그냥 낙엽이 계속 그냥 잎이 떨어지고 그 잎이 다시 썩어서 거름이 돼도 다시 또 잎이 나는 그 좀 구조 그 자연의 구조를 좀 많이 배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할 때마다 이제 노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짜에 노트를 쓰는데 예전에는 생각이 딱 들면 작업실에 가서 노트에 바로 나왔는데 지금은 생각이 자꾸 스쳐서 없어져서 요즘에는 녹음을 그때그때마다 녹음을 해요. 그리고 작업실 와서 이제 타이핑을 치는데 그 타이핑 쳤던 것 중 이제 몇 개를 골라왔어요. 근데 붉은 글씨로 보이는 게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이랑 저기 파란색 작품도 안개와 빗방울 중간 어디쯤이라는 이 4월 18일 노트에서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좋아하는 딱 제목이 돼서 오른쪽 10월 5일 날 어떤 노트인데 요동치는 힘의 근원이 좀 작은 그림 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품 제목을 짓는 방식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됐던 그 기간,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됐던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시기에 썼던 노트들을 쭉 다시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단어나 문구나 문장을 이제 거의 무작위로 랜덤으로 발췌를 해서 그림과 다시 매칭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림 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일상에서 생활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저라는 필터를 통해서 한 방울의 점수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때 내가 느꼈던 생각들을 단어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매칭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매치했을 때 또 다른 의미를 부여받은 그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목을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스운 얘기지만 3월 27일 날 노트 중에 노란빛을 가득 품은 셋그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셋그린이 이제 그 맞춤법으로는 비읍이어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미술을 처음 시작했던 90년도 중반쯤에는 그런 이제 외래어 이런 표기가 좀 다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물감을 샀을 때는 피읍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영원히 셋그린은 피읍인데, 이제 그 맞춤법을 들려고 자꾸 비읍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작가에게 셋그린이 늘 피읍이어서 그렇게 한번 이제 써봤죠. 여기서 가장 셋그린에 가까운 건 셋그린 이쪽에 인포 뒤에 있는 셋그린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개의 이야기인데, 노랑을 가득 머문 셋그린이 이제 노랑에 가까운 초록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좀 뭐랄까 많이 좋아하는 컬러는 푸른에 가까운 이제 초록.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청록.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셋그린 저에게 좀 특별한 거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제주도 이렇게 밭을 가다 보니까 이제 파밭을 보고 파밭에 있는 청록과 양배추에 있는 초록, 이런 감흥으로부터 시작하는 제목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작년에 이제 있었던 그 폐화 설치를 처음 이제 그 야외에 이제 보러 갔던 그 영상을 잠깐 같이.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불맞춤인데, 그게 이제 그 예전에 성과 성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때 횃불 하나를 들고 두 개 들고 그 어원이에요. 그래서 서로 불을 하나를 들었을 때는 응급 상황이다, 뭐 두 개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게 저와 도시에 사는 저와 자연을 항상 이렇게 조금 많이 갖고자 하는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불맞춤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 설치를 해서 좀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 이제 겨울에 철수를 해서 눈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자연에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작품이 비를 맞고 마르면서 좀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눈을 맞고 젖으면서 좀 다른 색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풀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꺼내서 야외에 설치를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이제 작년에 숲 리서치 하면서 396장의 드로잉이라고 적었는데, 396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드로잉 프로젝트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숲에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보고 이제 느꼈던 색들을 좀 추출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너무 더웠던 여름 이럴 때는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걸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했던 작품이고요. 또 제가 이제 작품 하면서 또 표현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면 붓을 되게 많이 쓸 것 같지만 붓을 쓰는 게 한 30%, 그리고 나머지는 한 해면이라는 요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해면이 이제 천연 스펀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스펀지들이 이렇게 단면이 고르잖아요. 근데 천연은 이제 바다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서 그 해면, 그 표면이 되게 우들두들해요. 그래서 약간 그 물감을 묻히는 이 지금 오른쪽 사진에 물감이 묻어있는 해면의 모습인데,
색을 묻혀도 그 높낮이가 다르고 그 모양이 달라서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제가 100% 의도한 것과 다른 그러니까 우면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해면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스펀지가 공기층이 많이 있잖아요. 물감을 머금고 있는데 제가 손으로 힘을 얼마나 누르느냐에 따라서 물감이 나오고 들어가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손이 화면과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매력도 있어서 해면을 좀 쓰고 있죠.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야외 회화를 한번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 첫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작품의 소재나 주제를 조금 자연이나 풍경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자연으로 아예 나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여기 보이시는 이 반짝이는 오브제를 이제 전시장에 좀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제주도 그 현무암을 조금 상징으로 표현했던 건데, 현무암이 되게 어두운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곶자왈이 여러 가지 제주도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이 닿지 못했던 곳이 지금은 자연의 요소가 좋다고 해서 이제 공원화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곶자왈에 있는 그 곶과 자왈, 돌에 좀 반짝이는 생명력을 좀 부여해주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치를 했던 작품이에요. 저는 제가 좀 푸른색의 작품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 2016, 17년 이후로는 푸른색과 청록색과 그린조의 색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안 그랬고, 그 전에는 이제 오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이러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에서 좀 요소들을 많이 얻고자, 뭔가 내가 담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좀 자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옮겨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했던 작업들,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가 붓을 쓰는 게 좀 이렇게 동양화에서 이야기하는 인피니지의 표현들이 많은데, 그 화면을 구성하는 그 구도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죠. 그 구도도 좀 동양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양화 교육을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양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근, 투시로 이루어진 그런 레이어보다는 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여백과 그다음에 그 여백이 중시되는 표현의 구도를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좀 세로형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요. 가로형도 충분히 있지만, 그리고 서양화에서 이야기하는 구도도 많이 쓰지만, 보시면은 이제 그 붓질로 이루어진 그 여백을 좀 많이 중요시하는데, 그 여백을 하얀색을 남겨서 하는 게 좀 동양화라면 저는 이제 흰색을 계속 칠해서, 처음 보셨을 때는 마치 여백처럼 보이지만 이제 흰색을 덧대서 그 여백을 좀 만드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했던 전시 작품이고요. 2019년에 이 작품을 기점으로 좀 그림이 많이 해체됐던 그 절정이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도 200호 두 점을 연결해서 했던 그림인데, 그 전에 조금 구조적으로 있었던 그런 풍경의 모습들이 많이 이제 해체되고, 그 하나의 화면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표현했던 거고, 이렇게 화이트 큐브에 그림을 이렇게 돋보이게 걸 수 있는 설치 방법도 있고, 제가 또 하나의 이제 탐구하고 좀 관심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화가 그 공간 안에 하나의 요소처럼 좀 작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완성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공간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공간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게 하는 연구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화로도 감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공간 설치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이라는 두 개의 작품을 이제 앞뒤로 달아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관람객이 움직이면 대기가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으로만 이제 작품이 회전할 수 있게 만들고 조명 설치를 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의 변화를 뒷부분에 이제 뒷부분에 그 라이트 빛으로 좀 할 수 있게 해서 회화가 어떻게 보면 이 달 시리즈가 달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또 다른 달의 이미지를 같이 주목하게 하는 그런 회화 설치 연구도 많이 했던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 시리즈 중에 짧은 낮잠이라는 시리즈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무 원목판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팔각액자에 담았어요. 근데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그 팔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완벽한 수. 그래서 짧은 낮잠의 제목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낮에 잠깐 잠을 자고 장자와 나비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잠을 잤을 때 만났을 법한 그런 장소라든지 공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자. 그리고 40살에 처음 시작했던 40의 봄이라는 시리즈도 있어요. 뭔가 나에게 다가올 40대에 대한 그 작가 개인의 좀 마음가짐을 그림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것도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입주해서 이제 했던 작업 시리즈. 이것도 제가 작업실을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또 작품을 그릴 때 저는 좀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것보다 좀 눕혀서 그리는 그런 장면도 보여드리고 싶고 저기 맨 뒤에 보이는 저 연두색 텐트에서 3년 살았던 것 같아요. 3년 입주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집이랑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전시 2017년 그림 확실히 좀 구조적인 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게 느껴지죠. 이것도 이제 해체되어 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제 인선 작업실 사진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작업실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해면 오른쪽 밑에서 황토색들이 그 해면이에요. 제주에 갔을 때 바닷가에서 해면을 좀 주스려고 좀 이렇게 많이 떠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말리다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넣은 사진은 그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루틴이 있어요. 뭔가 저에게 이제 작가 전희경의 모드로 넘어간다. 그건데 이 컵이 19세기, 20세기의 중요한 화가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컵을 처음 사고 아침에 오늘은 고갱과 커피를 한잔 해야겠구나. 그래서 고갱의 얼굴로 돌려서 그래서 오늘은 약간 드가의 색감이 좀 필요하네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드가와 함께 이런 재미있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한 PT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그 그림을 그리실 때 일지로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림 때 어떤 그런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각을 하고 그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리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을 보통 쓰시는 그런 네. 어디서 발췌를 하신다고 네. 할 때 어떤 그런 뭐를 중요시 예를 들어 색감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평상이나 그냥 자신만의 기준이 준비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그걸 배치하시는지 일단 그 처음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는 약간 즉흥적으로 그리는 거는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즉흥적으로 그렸다라고 많이 보시고 또 이제 뭐 옛날 얘기지만 뭐 이렇게 술을 한잔 하고 그렸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고 머릿속에 거의 한 70~80% 이상의 이미지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지를 머릿속에 많이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떠오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화면 캔버스를 보고 아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풀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이렇게 운이 좋게 짜잔하고 나타난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그려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한 80% 이상의 어느 정도의 확신? 어떻게 그려야겠다라는 그 과정이 좀 잡히고 난 다음에 그리는 편이라 상당히 좀 의도적인 편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20-30%의 다듬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조형적으로 저도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즉흥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제 과정은 한두 번에 그리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쌓고 빨간색을 쌓고 노란색을 쌓고 빨간색을 쌓아서 주황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제 보기 좋은 색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건 그 과정 안에서는 일필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완성된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된 다음에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정할 때도 이제 다이어리 그 기간 비슷한 기간 안에서 이제 그 제목으로 쓸만한 단어들 혹은 저의 감정이나 정서나 생각이 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전혀 다른 이미지랑 붙일 때도 있고요. 이 그림은 이 작품은 이 단어와 완벽해라고 해서 붙일 때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100%를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이미지가 우리가 표현하는 100보다 200%를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금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제목을 좀 붙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그림은 100% 이 단어와 찰떡이야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미끄러지는 지점을 좀 추구하면서 그렇게 붙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2018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제목을 조금 작품의 힌트로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제목이 뭐 폭포 뭐 이렇게 다가갔을 때도 있거든요. 달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200%를 그려냈는데 단어가 20% 이렇게 그 제목이 이렇게 쪼개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제목과 그림 그러니까 언어와 비언어를 어떻게 매치하고 미끄러지게 이렇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부터 좀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만이 알고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뭐 지금 이 전시장에서는 그 살아오름의 만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 그림을 제작했을 때 그 충만했던 나의 그 감정 이럴 때는 조금 더 직접적인 제목을 붙이고 하는 편이에요.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일상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일상은 어떤 거지? 저는 뭐 요즘은 그렇게 특별한 루틴은 없고요. 뭐 이렇게 시간대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커피 마시고 작업실 가고 점심 먹고 작업실 가고 저녁 먹고 작업실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고 요게 이제 제 루틴이기는 해요. 근데 그 좀 제가 작업을 이끌어가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도시에 있었을 때는 그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기 직전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술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명암이라는 거에 너무 제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그 30분은 해가 떨어졌기 때문에 명암이 뭔가 되게 대비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둠이 아직 오지 않아서 사물은 정확하게 보이는 그 30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 애플워치에 일몰과 일출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 해가 진 직후 30분에 또 제가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낮과 밤이 바뀌는 그 뭔가 버퍼링 같은 시간대여서 그런지 바람이 엄청 불어요. 혹은 바람이 막 불다가도 그 시간에 바람이 확 멈춘다든지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항상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처럼 막 밖을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루틴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과 이제 해질녘의 그 산책이 중요한 루틴이고, 제주도에 있었을 때처럼 그런 특별한 레지던시 기간 동안에는 그 시간대를 이제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안 가본 장소에 가본다든지 그 장소에서 어떤 감흥을 이제 그때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일상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다이어리를 기록을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걸러내서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에 한 번 더 걸러내서 제목을 붙이고,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도 그 작품을 표현하는 것만큼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 작품 다룰 만큼 풍부하게 표현하시고 평소에 작가들이랑 주변과 대화를 많이 공작품을 하셔서 영감 이제 책 같은 거나 매체 하셔서 저는 그 예전에 좀 젊었을 때는 이제 작가 친구들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작업실에 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랑 만나는 그런 횟수는 좀 많이 줄어서 이제 막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영감을 얻는 거는 20대 후반, 30대 후반부터 지금으로 조금씩 줄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을 통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통해서 좀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정서와 감정은 조금 현장에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특별하게 보면 저에게 그게 한 방울 들어와서 저라는 필터를 거쳐서 폭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금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보면 작품들 보면 색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색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어떤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그 색 원하는 느낌의 색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면 그냥 그걸 이제 약간 조화를 더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구성의 조화를 생각해서 그 작품의 조화를 생각해서 색채 구성을 사용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색을 다루는 어떤 그런 되게 자체로 들어가고 네. 하나의 캔버스 안에도 네. 작게 되게 많이 맞아요. 그 색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색을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색을 조합해서 그리는 경우는 많으니까 색을 믹싱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색의 조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네. 색이 어우러짐을 좀 맞아요. 네. 이렇게 그냥 딱딱딱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푸른색이 처음에 다가오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거의 뭐랄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24색 뭐 이렇게 하잖아요. 24색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표현인데 이 캔버스의 색을 이끌어가는 색은 저는 화이트, 흰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정말 많이 고려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무슨 색을 쓰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색의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에 거의 초점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컬러의 종류는 그 부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힘의 균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힘의 균형에 적합한 색들 중에서 색을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성이라기보다는 좀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을 보고 힘의 균형이 여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좀 약간 직관으로 다가. 본인이 느끼는 네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균형이고 이것이 그런 느낌이다라는 네. 것으로.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저도 그림이 잘 풀리는 그림이 있는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그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제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균형이라든지 색의 균형이 잘 안 맞아서 그것들을 또 맞추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을 예전에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색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이렇게 물감들이 쌓여있는 그 물감 무덤에서
그럴까 몰라 좀 이색을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색이지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색, 이 화면에 이 부분에 이색 아니면 다른 대체색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든다는 걸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나는 그런 책을 보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무슨 색깔이 있는지 다 이렇게 펼쳐놓고 그 이렇게 튜브물감이 무덤처럼 쌓여있거든요. 그거를 고르지 않고 이 부분에 당연히 이색이지라는 색을 떠올리고 고르는 편이라고 이제 나중에 저도 좀 제가 제 스스로 관찰했을 때 약간 본인 감각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랄까 그게 이제 매너리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의심하고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그런 확신은 있죠. 그리고 그 확신이 무너질 때도 있겠죠. 그 무너지게 반영된 그림은 이제 전시장에 잘 못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뭐 이런 단어는 좀 그렇지만 망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그림이 진짜 망쳐서라기보다는 결국 작가의 가장 엄격한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그림이죠.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스튜디오에 오랫동안 있는 거라면 이게 막 나의 이색이 확신의 100%야 이거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없는 컬러라는 생각은 좀 하고 합니다. 이번 사실 작가님이 잘 물어봤어요. 네. 이번에 나와 사실 굉장히 졸렸거든요. 아까 저기 장자와 달리 네네. 이게 약간 저는 약간 동양화처럼 봤어요. 동양화처럼 보고 그 장작이 너무 좋다. 되게 색감 자체가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곡선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바람 같은 느낌을 이렇게 하면서 통과 그림 잘 모르는 그런 네. 입장에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연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작가님 도시를 그렸을 때는 어떻게 그릴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전 작품이 있었는지. 2011년, 12년도에 제가 그렸던 그림들은 이제 저는 완전히 도시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부터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았던 자연은 이제 공원 정도였는데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죠. 29살에 이제 호주에 레지던시를 가면서 그 대자연, 그 부시숲을 처음 느끼고 나서의 그 공포부터 좀 매력적인 부분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면 너무 막 이런 아름답고 막 정돈되어 있고 이제 리조트 자연 같은 그런 거 말고 뭔가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근데 무서운데 가보고 싶고 막 그런 묘한 감정을 일으키는 대상이어서 자꾸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던 것 같아요. 근데 2011년도, 12년도에는 그런 요소들과 이제 도시를 상징했던 요소들이 두 개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게 저 자신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나 삶의 방향을 좀 자연에 좀 많이 투영했던 편이어서 그런 자연을 표현하는 유기적인 곡선들과 그 다음에 직선들이 혼재되어 있는 좀 추상 표현의 그림 시리즈가 11년, 12년을 좀 많이 보고 색감은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붉은한 색감들이 부족하고 저의 이제 홀 라이프를 아는 몇몇 주변 친구들은 이제 그때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저를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품들이 그 직선이 많이 제거되는 시기가 오고 그러면서 터치들이 해체되면서 추상 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추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해체된 비구상적인 표현들로 많이 넘어오게 됐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봤을 때는 저 둥그런 터치들이 바람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저 폭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제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람이 불고 습도가 쌓이면 비가 되고 비가 모이면 결국 이 하나의 선순환 구조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유니버스도 그렇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결국 그 구조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림도 명확하게 이게 폭포다, 이게 바람이다 라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바람처럼 보이는데 산들바람일 수도 있지만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에는 조금 그 끈적끈적한 바람일 수도 있고 그런 지점을 좀 그림에 좀 많이 표현하고 싶은 것 같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사실 아까 다른 그림에서 약간 주민된 그림 같은 마레 같은 그런 느낌에 네. 딱 봤는데 무슨 꽃을 정말 정밀 카메라로 주민하는 느낌 그런 그림도 많고 어떤 그림에서는 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보이고 네. 이제 눈의 처치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할 수 있고 공간이 있고 이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게 큰 꽃의 단면으로 잘린 수술처럼 보이시는 분도 있고 저 어떤 분들은 그 LA 쪽에 그 동굴 그 사막 동굴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는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림과 내가 약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떨 때 저 사람이 어때 보여 이런 것처럼 사랑스럽다가도 막 너무 싫을 수도 있고 그런 좀 생명력이 부여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이느냐가 정답이 없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물어보시면 어떤 감정으로 그렸다는 저의 출발점은 있지만 그게 이제 캔버스에 그려지고 제 손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이느냐는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그림 그리시다 여기 이 색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조금 더 짙고 풀을 넣었으면 아까가 파란색과 이 색에 대한 어떤 감정이랑 내 마음이라는 색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색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색을 혹시 개발하고 싶으셨을까? 색을 개발하고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색 개발하고 저희가 이제 그 미술재료가 정말 무궁한 발전을 통해 지금 약 200가지의 색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 색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이런 색도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예전에는 그 하나의 캔버스 안에 어떤 일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이 색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 전체를 이제 다시 그리거나 버렸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더 어렸을 때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색을 이 터치의 색이 구현해내지 못하더라도 이 캔버스에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미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쪽으로 점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색 한 터치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뉘앙스와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떤 한 색이 어떤 부분이 좀 모자르더라도 어떤 부분이 그걸 채워주면 그게 또 다른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설치 미술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네. CC도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말은 좀 예단되지만 이 그림을 옷으로 만들어갖고 나가게 입혀갖고 네네.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음악가도 약간 맞아요. 잠시만요. 제가 그 제주도에서 그 회화 설치를 이제 이렇게 쫙 걸었는데 여기 동네는 정말 그 제주도에서도 좀 많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사시고 여기가 이제 폐교여가지고 계속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옷 만들어서 지금 걸었다고 옷을 만들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공간 자체를 작품화 시켰을 때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옷을 입힌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그 패브릭 회화가 움직일 때 사람의 힘을 좀 빌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다양한 방법은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춤이라는 용어로 정리되어 있는 용어 사전을 봤어요. 근데 그게 마치 도시에 사는 내가 뭔가 닿고자 하는 자연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의사소통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 단어가 다가와서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미리 네. 질문 남겨주시면 네. 되는데요.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작가님께서는 설치 미술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비디오 그다음에 서양화까지 하시는데 여기서 작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작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일단은 작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일단은 그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제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품의 맥락일 수도 있고 이 작품이 공공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서 전시장에 작품을 설치하는 게 이제 공공성을 띄는 거거든요. 나 혼자 그림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이 철학과 생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과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맥락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과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표현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품이 갖는 의미, 사회적 의미 근데 그 안에서 내 작품이 갖는 의미를 좀 많이 고민하는 편인 것 같고 조금 작은 의미로는 그림 한 장 안에 그림 한 작품 안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점점 발전시키고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에 지금 저는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확신에 차서 그림을 그렸지만 10년 후에 또 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 타임라인 위에 서 있는 제가 지금 표현한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아주 작게는 이 색이 날까 저 색이 날까 이런 고민도 하지만 멀리 떨어져 봤을 때는 이 그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잠깐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별 흐름을 보기는 잠깐 전시별로 이렇게 영상 많이 추천해주셨는데 근데 3월달 작년에 핑크 전시, 작년도 전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5층 이제 로비 공간에서 극장식 계단형 이제 계단 공간으로 올라오시면 이제 1층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이제 5층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오셨을 때 한눈에 들어오시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공간이 아래에 그 주차장 공간이 되게 복잡해서 그 안내 표지판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다들 막 15분, 20분 막 주차를 헤매시다가 막 또 내리시고도 엄청 고생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다들 막 전화하시는데 이렇게 엉망이랑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시식거리고 이제 본인들 표현으로도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작품이 쑥쑥쑥 이렇게 내려서 다 내 눈 시야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불려요. 약간 그런 이제 그 연속적 블루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기분 숲속으로 기분 숲속으로 이제 저희 감상자를 좀 안내하는 그런 이제 맥락과 힘을 가진 그런 전시였다면 이번 전시는 저도 이제 방금 사실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네, 약간 처음 밖에서 약간 이렇게 모르겠어요. 의자 흰색이라고 흰색 요트 타고 처음 밖에서 이렇게 몽환적인 그런 풍경도 감상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맥락이 이런 감상자를 또 이렇게 새로운 시각의 자연으로 출발을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서 요트 같은 비유가 너무 좋네요. 나는 아티스트 토크를 요트에서
작년에 받았던 그 정서를 좀 많이 녹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지시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림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주인공 같은 거죠. 뭐 동물이라든지 정물이라든지 사물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이제 그림을 크게 인물, 정물, 풍경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대부분 풍경이 배경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풍경이 그러면 정물이나 인물처럼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의 배경을 입혀보는 그런 형식을 이제 조금 이제 좀 주요하게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릴 스프레이를 좀 써서 분명히 저거는 배경의 역할을 그렸는데 그거에 또 배경이 있다면 어떤 좀 지점이 있을까라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조금 그림이 좀 더 몽환적이 된 듯한 느낌을 좀 저도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느꼈어요. 왜냐면 결국 배경의 역할은 그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한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할 때 정확한 워딩보다는 뭐 목소리 톤이나 눈빛을 뉘앙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에 한 번 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림이 몽환적이면서 좀 그 정서가 좀 풍부하게 그 뉘앙스가 더 한 번 뎁스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약간 들어가는 느낌, 같이 들어가는 네.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네. 많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번 글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산수화하고 산수화 느낌은 있는데 그거를 랜드스케이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뭔가를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풍경화라고 쓰면 안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렇다고 이제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신상 풍경, 내면의 풍경이라고 하지만 그 풍경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니까 이거 풍경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렇거든요. 요즘 이제 현대적인 풍경화는 옛날에 무슨 뭐 터너나 뭐 이런 그런 풍경이랑 요즘은 조금 더 다른 장면들이 많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책을 하나 사서 요거 전시 전에 소영 선생님이 소나무 전시를 하면서 랜드스케이프에 궁금증을 가져갖고 요즘은 그 풍경화를 어떤 식으로 접하나 싶어서 책을 하나를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뉴로맨티시즘 여러 가지 분류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약간 그 앱스트랙트 랜드스케이프 아니라 앱스트랙트 그 토포그래피 약간 지형도라는 그런 또 장르로 좀 구분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라 휴즈나 아니면은 그 줄리 머레트 같이 이렇게 약간 미성, 네. 지형도 이거를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게 약간 그 랜드스케이프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또 예전에 랜드스케이프 풍경화일 수도 있고 그 지점이 이렇게 되게 중간 지점이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게 어렵지.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 70, 80 정도의 이제 그 대가의 장르가 됐을 때 풍경화도 아니고 산수화도 아니고 랜드스케이프도 아니고 시너리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제 작품을 볼 수 있는 신조어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산수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자연 풍경을 재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언가를 근데 장소성은 좀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인간이 어딘가 갔을 때 뭐 바라봤던 수평선이라든지 뭐그 수직 수평의 구조가 어떻게 보면 땅과 그런 나무 그 위에 하늘이잖아요. 이제 동양 사람들이 다 아는 천지인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담으면서 또 근데 풍경화는 그 경계에 있는 그 지점을 좀 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지점을 비집고 들어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랜드스케이프 그 앱스트랙트 지형도에 조금 더 많이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신상을 표현하는 풍경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좀 더 많이 작품을 하고 또 정진하다 보면은 그 경계에 더 이렇게 첨예하게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생길 것 같습니다. 아, 네. 꼭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번에 테이크 갤러리 때도 봤었는데 계속 음악이 되게 많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아마 음악 들으시면서 작업하시는 분들 네, 여쭤보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해외 가수들 뭐 예를 들어 대면을 했으면 조금 굉장히 약간 우울성 그런 게 좀 생각났었는데 네. 오늘 왔는데 한국 가수들을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목에도 살아오름에 관련된 게 있었고 살아오는 만수. 네. 혹시 제주도 뮤지션 중에 강하솔 씨라고 아시는지? 이거는 강아지를 모르나요? 살아오름이라는 연주곡이 있는데요. 완전 제주도 토박이의 가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젊은 뮤지션이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이 그림 쫙 그 작업실에서 걸어두시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눈에 대한 이야기, 아까 눈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 하셨을 때는 작곡가 이영훈 선생님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문세 씨 노래. 네네. 근데 작곡가 이영훈 선생님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그 눈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어차피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눈이 계속 내리는 걸 보고 있으면 결국 바람 때문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풍경을 그리는 거지 꼭 눈이 어디론가 내리는 거를 생각하고 쓰신 게 아니고 보고 있으면은 아마 오래 보고서 다 느낄 거라고 하셨거든요. 눈이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나린다는 표현을 쓰셨다고 했는데 약간 자꾸 음악에 제가 음악도 좋아하긴 하지만 자꾸 그런 게 느껴져서 제가 조금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음악도 들리고 눈으로는 이렇게 이게 다가오니까 힐링에 대한 모든 게 그냥 함께 시작되니까 사실 요즘에도 조금 이제 막 너무 뜨겁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운하되고 러브버그 때고 힘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또 신세계 다른 분이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하나의 질문, 이건 감상에 대한 걸 너무 말씀드리고 너무 좋았다는 느낌을 이 기운으로 다시 한번 여름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아침에 의식에서 옆에 있던 거 브라우니가 뭐예요? 저거는 궁금합니다. 쿠키였어요. 쿠키구나. 그냥 네. 이렇게 동그란 쿠키인데 이제 네. 스튜디오에서 놀러 오신 그 지인분이 주고 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뭐 쿠키를 먹거나 네. 아니면 계란 삶은 거 아, 네. 아침을 그냥 그렇게 먹는 편. 거의 그냥 커피가 네. 주고 네. 네. 너무 예쁜 사진이 제가 뭘까 맞아요. 궁금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위안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